왜 현실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상식을 파괴할 리처드 파인만의 대답 원본. https www.youtube.com watch vrkbkse 3qplc. 전체 스크립트. 지금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본다 하고 부르는 것은 이미 늦게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재의 순간, 바로 이 찰나 여기 있다는 감각,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것을 잡고 조용하고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연을 동반하여 방금 당신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도발도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수십 년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실제 세계와 당신이 인식하는 세계 사이의 거리가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어떤 SF 소설도 발명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첫 번째 순간부터 이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별을 달아보세요. 어떤 별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빛은 수년, 수세기 혹은 수천 년 전에 그 별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 것은 있었던 무언가의 빛나는 유령이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령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별을 보고 있어. 놀랍게도 지구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은 나노초이긴 하지만 당신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당신의 망막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나 작은 지연이라 우리는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누군가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왜냐하면 빛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광자가 당신의 망막에 도달하고 나면 그것들과 함께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수화된 세포들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 신호들은 시신경을 따라 당신의 두개골 뒤쪽까지 이동해야 하고 거기서 시각 피질이 진짜 작업을 시작합니다. 색깔과 형태를 분리하고 형태와 움직임을 움직임과 깊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다양한 조각들이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경험으로 꿰매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극의 복잡성에 따라 80에서 200mm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눈을 깜빡이는 것은 150에서 400mm가 걸립니다. 즉 세상이 일어나고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사이의 지연은 눈 깜빡임과 같은 크기의 차수입니다. 진짜로 당신은 항상 미시적인 과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이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즐겨 지적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고 신경세포의 속도가 유한하고 뇌의 처리도 유한하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지금은 항상 지연된 합성물입니다. 즉각적인 인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와의 직접적인 접촉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불편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고 당신의 뇌가 약간의 지연을 동반하여 그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원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어난 일에 충실한 녹화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구성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을 받아들여서 텔레비전이 채널을 표시하듯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다른 시간에 도착하고 다른 감각 시스템에서 오는 파편들을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당신이 행동하기에 충분히 말이 되는 세상의 일관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X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건축술입니다. 영화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캐릭터의 움직임 환상을 만들기 위해 그는 초당 24개의 프레임을 그립니다.
각 프레임은 정지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재생될 때 인간의 뇌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움직임은 필름에 없습니다. 당신의 뇌에 있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것을 발명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인만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학생 그룹에게 입자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는 전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을 멈추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측정하기 전에는 당신이 측정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조합니다. 그 순간 그는 양자물리학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경과학은 수십 년 후 인간 인식에 대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측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조합니다. 당신의 눈이 사과의 빨간색을 포착하는 것은 사과가 빨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 파장에 민감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신호를 빨강으로 해석합니다. 빨강은 사과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생면이었다면 같은 사과는 갈색일 것입니다. 당신이 뿔벌이었다면 어떤 인간의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위해 구성한 세상입니다. 아직 말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구성이라면 당신이 보는 것이 불완전한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시스템이 실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데이터가 잘못 도착하거나 뇌가 잘못된 예측을 할 때 착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눈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착시는 당신의 뇌에 가끔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의 영구적인 메커니즘으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당신이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는 선이나 실제보다 더 밝아 보이는 회색 사각형을 볼 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확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당신의 예측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맥락에서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의 GPS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경로를 재계산합니다. 하지만 재계산 전 1초, 재계산 전 찰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예측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착시는 방향감을 잃은 GPS의 그 1초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은 착시인 것을 알아도 계속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식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인식은 지식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진정으로 이상해지는 곳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실시간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기억들에는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그 거대한 파일, 당신이 누구인지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들의 도서관에는 당신의 과거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녹음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열 때마다 스스로 편집되는 워드 파일처럼 작동합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 맥락, 당신이 처한 기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기대에 의해 약간 목을 가다듬음 수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수정들을 가진 채로 다시 저장됩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범죄의 목격자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는 행위가 문자 그대로 기억을 바꾸기 때문에 진술을 바꿉니다. 기억은 과거의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끊임없이 다시 쓰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놀랍게도 그렇다면 10년 전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당신은 그 10년을 살았던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 선택들을 했고 그것들을 느꼈고 그 장소들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이후 일어난 모든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진실이어야 한다고 필요로 하는 과거의 편집된 버전에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어제의 나는 부분적으로 오늘의 나아가 쓴 허구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구성이고 인식이 구성이고 기억이 구성이라면, 그렇다면 그 모든 구성들을 만들고 있는 당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신의 삶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만드는 건축가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빛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 뇌가 포착하는 대신 구성한다는 것, 기억이 접근될 때마다 스스로 다시 쓴다는 것. 이것들은 진짜이고 입증 가능한 혼란들로 이미 당신이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구성이라면 색깔, 형태, 견고함, 시간, 과거, 그렇다면 인식하는 나도 구성인가요? 질문을 만드는 사람도 만들어진 것이라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불안합니다. 이 질문 인식하는 나는 누구인가? 만약 나 자체도 구성이라면 은카페 철학 질문이 아닙니다. 현대 심경과학과 양자 물리학이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대답하려는 질문이고 서로를 놀라게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다가 이 디지털 책을 발견했습니다.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가는 전기가 아닙니다. 물리학 책이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을 첫 번째로 나타나는 편안한 대답으로 달려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종류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파인만은 한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지 않는 것. 진실이 아직 그 아래에 숨겨져 있을 때 아름다운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책은 그 자세를 멈추는 것이 편안할 때 계속 질문하는 그 훈련을 담아내고 오늘 당신의 삶과 생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매우 특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곳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 이 지적형 기증은 책이 제공하는 것을 흡수하기 가장 비혹한 순간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일상이 다시 이 감각을 삼켜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질문이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콘텐츠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4번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정확히 일어난 대로라고 가장 확신하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맹세할 수 있고 원본에 충실하다고 믿는 기억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돌아보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심경과학에는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조용해지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당신이라는 지속적인 느낌, 오늘 아침 일어난 것과 오늘 밤 잠들 것과 같은 나, 어린이 없고 늙어갈 같은 나은 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실행하는 활동입니다. 존재의 경험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내러티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두엽에 특정 손상을 입으면 그들은 이 일관된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식합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여전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통일된 나가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경험을 극도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감각을 잃는 것으로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존재가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거기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진짜로 나는 당신 경험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에 의해 생산됩니다. 소설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책 안에서 캐릭터는 역사, 동기, 내면의 목소리, 연속성 감각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페이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가가 그에 대해 쓴 것의 합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부 내러티브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작가도 캐릭터라면 이것이 파인만이 사상가로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재규성을 추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물리학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은 이에 대한 안심시키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찰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리 법칙은 누군가 보고 있든 아니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숲이 쓰러집니다. 소리가 납니다. 목격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세계관은 미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고
우리 다음에도 계속 존재할 우주의 방문자로 위치시킵니다. 우리는 도착하고 바라보고 측정하고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단순히 거기 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무감각하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양자역학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이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관찰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는 참여합니다. 파인만은 이것과 수년을 씨름했습니다. 수학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거의 다른 어떤 살아있는 물리학자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기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익숙한 방식으로 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깊이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무지의 고백으로서가 아닙니다. 경보로서 절벽의 가장 자리를 가리키며 말하는 물리학자처럼 여기서 당신이 아는 바닥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1909년 제프리 테일러라는 물리학자가 한 세기가 넘도록 물리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자들, 물질의 개별 입자들을 두 개의 열린 슬릿이 있는 장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검출기에서 어디에 멈추는지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사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가지는 어떤 직관 안에서도 각 전자는 혼자서 두 슬릿 중 하나를 통과하여 검출기의 두 위치 중 하나의 표시를 남겨야 했습니다. 어떤 당구공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출기에 형성된 패턴은 두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간섭 패턴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교대하는 줄무늬들, 마치 각 개별 전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자신과 간섭한 것처럼, 마치 입자가 파동이기도 한 것처럼, 마치 전자가 감지되기 전에 정해진 위치를 갖지 않았지만 가능성들의 구름으로 존재했고 측정의 순간에만 어디서 물질화될지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적 메스거움, 당신의 뇌가 생산하는, 하지만 이건 사실일 수 없어를, 이것은 정확히 결과가 처음 나타났을 때 한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자들이 다른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슬릿의 검출기를 설치하여 전자가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리학과 현실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꾼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간섭 패턴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보았을 때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파동처럼 행동했습니다. 관찰하는 행위가 시스템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측정 기기가 전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찰자 효과가 아닙니다. 측정 기술이 최대한 정제되어도 효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자현실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시스템은 측정 전에 정의된 상태를 갖지 않습니다. 측정은 상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X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에 집착했습니다. 수학에서가 아니라 수학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놀라운 정밀도로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존재론에 대해 관철되기 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나타나는 답은 무서웠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양자 규모의 우주는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까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자 규모에서 사실이라면 거시적 규모에서 우주가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견고하고 객관적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식하는 견고함, 당신 아래 의자, 발 아래 바닥은 수십억의 양자 상호작용들의 통계적 합계로 개별적으로는 정의된 것으로 붕괴하도록 강제될 때까지 가능성 속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견고함은 창발적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파생적입니다. 확실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기반 위에 구성됩니다. 현실이 발 아래서 더 얇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면 파인만이 매일 아침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느끼던 것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흥미로운 읽을거리 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비중 슬릿 실험이 제기하는 질문,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반이 진정으로 불확실한 우주에서 결정을 내리는가, 파인만이 체념이 아니라 특정한 뒷붐으로 답한 질문입니다. 모름에 편안해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 첫 번째로 편안한 대답으로 붕괴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견딜 지적 근육을 발전시킨 것에서 이 책은 그 근육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게시들이 오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본들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명료함과 천재성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파인만의 학생이었던 닐스 보어의 제자 존 윌러는 자신의 삶의 후반부를 그가 참여적 우주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생각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관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위해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휠러는 지연된 이중 슬릿처럼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측정할지 아닐지의 결정이 광자가 이미 여정을 시작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건 후에 이루어진 관찰자의 선택이 광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광자의 과거가 관찰자의 미래가 그것을 보기로 선택할 때까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은 여기서 당신이 생각했던 것이기를 멈춥니다. 인과관계는 여기서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멈춥니다. 관찰자는 여기서 그보다 먼저 존재했던 우주의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찰하기로 하는 선택이 관찰의 순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것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당신이 무엇인지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쉴드를 모아봅시다. 빛은 지연을 동반하여 도착합니다. 신경세포들은 지연을 동반하여 처리합니다. 뇌는 그것의 복사본이 아닌 현실의 버전을 구성합니다. 기억은 접근될 때마다 스스로 다시 씁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 중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양자 우주는 사물의 상태가 관찰 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함께 놓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과 세상 사이에 어떤 기술도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거리가 구조적이고 존재론적이며 물리적 우주에서 의식 있는 존재라는 것의 의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버전에 접근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필터링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두 인간은 같은 장면을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만든 장면의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따라서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물리적 현실은 존재합니다. 전자들은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빛에는 속도가 있고 당신의 피질에는 지연이 있고 당신이 달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과 당신의 경험 사이에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모든 역사, 당신의 모든 심경학,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평생 동안 당신의 뇌가 구성한 모든 예측 시스템, 그 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것을 보도록 강요할 때까지. 이것이 파인만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타임스탬프 스크립트. 지금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본다 하고 부르는 것은 이미 늦게 도착했습니다. 연련 11. 당신이 경험하는 현재의 순간 바로 이 연련 14. 찰나 여기 있다는 감각,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일어나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이지 않은 것이 23뇌는 그것을 잡고 조용하고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연을 동반하여 방금 당신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도발도 연련 30안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수십 년을 들어줄 갖고 이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연련 45에였습니다. 연련 41. 실제 세계와 당신이 인식하는 세계 연련 45 사이의 거리가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어떤 SF 소설도 발명할 수 없게끔 없을 만큼 훨씬 더 이상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열련이 첫 번째 순간부터 이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밤의 별을 바라보세요. 어떤 별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빛은 수년, 수세기 혹은 수천 년 전에 그 별을 떠났지만 나의 바라보는 복상이 아무것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 것은 있었던 무언가에 빛나는 열년 40백 유령이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령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별을 보고 있어. 놀랍게도 지구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당신의 목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에서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의 가슴 위에 놓인 책의 열년 40백 표지에서 당신이 듣는 모든 소리에 열년 40백 똑같이 과거의 유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리적 현실의 속도 차이를 감싸고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물리학입니다. 반사되는 빛은 나노초이긴 하지만 당신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당신의 망막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나 작은 지연이라 우리는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누군가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왜냐하면 빛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광자가 당신의 망막에 도달하고 나면 그것들과 함께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수화된 세포들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 신호들은 시신경을 따라 당신의 두개골 뒤쪽까지 이동해야 하고 거기서 시각 피질이 진짜 작업을 시작합니다. 색깔과 형태를 분리하고 형태와 움직임과 깊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다양한 조각들이 하나에 통일되고 일관된 경험으로 꽤 매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극의 복잡성에 따라 80에서 200mm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눈을 깜빡이는 것은 150에서 400mm가 걸립니다. 즉 세상이 일어나고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사이의 지연은 눈 깜빡임과 같은 크기의 차수입니다. 진짜로 당신은 항상 미시적인 과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이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즐겨 지적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고 신경세포의 속도가 유한하고 뇌의 처리도 유한하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지금은 항상 지연된 합성물입니다. 즉각적인 인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와의 직접적인 접촉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불편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고 당신의 뇌가 약간의 지연을 동반하여 그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원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어난 일에 충실한 녹화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구성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을 받아들여서 텔레비전이 채널을 표시하듯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다른 시간에 도착하고 다른 감각 시스템에서 오는 파편들을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당신이 행동하기에 충분히 말이 되는 세상의 일관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X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건축술입니다. 영화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의 움직임 환상을 만들기 위해 그는 초당 24개의 프레임을 그립니다. 각 프레임은 정지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재생될 때 인간의 뇌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움직임은 필름에 없습니다. 당신의 뇌에 있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것을 발명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인만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학생 그룹에게 입자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는 전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을 멈추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측정하기 전에는 당신이 측정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조합니다. 그 순간 그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심경과학은 수십 년 후 인간 인식에 대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측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조합니다. 당신의 눈이 사과의 빨간색을 포착하는 것은 사과가 빨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 파장에 민감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신호를 빨강으로 해석합니다. 빨강은 사과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이었다면 같은 사과는 갈색일 것입니다. 당신이 꿀벌이었다면 어떤 인간의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위해 구성한 세상입니다. 아직 말이 안 되나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인식이 구성이라면 당신이 보는 것이 불완전한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시스템이 실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데이터가 잘못 도착하거나 뇌가 잘못된 예측을 할 때 착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눈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착시는 당신의 뇌에 가끔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의 영구적인 메커니즘으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당신이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는 선이나 실제보다 더 밝아 보이는 회색 사각형을 볼 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확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당신의 예측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맥락에 속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의 GPS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경로를 재계산합니다. 하지만 재계산 전 1초, 재계산 전 찰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예측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착시는 방향감을 잃은 GPS의 그 1초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은 착시인 것을 알아도 계속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식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인식은 지식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진정으로 이상해지는 곳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실시간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기억들에는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그 거대한 파일, 당신이 누구인지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들의 도서관에는 당신의 과거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녹음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열 때마다 스스로 편집되는 워드 파일처럼 작동합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 맥락, 당신이 처한 기분, 무슨 일이 하니 참고로 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기대에 의해 약간 수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수정들을 가진 채로 다시 저장됩니다.